자, 먼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또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긴 했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안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선 큰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빠지는구나, 뭐 일반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슈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된 거냐면 3호 신용 버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거품이라는 게 많이 쌓여 있는 건데 이 거품이 터질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지금 일단 3호 신용 시장 자체가 2조 달러면 정말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왔을 때부터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무너지는 순간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펀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펀드가 만들어지면 이 펀드에다가 투자자들이 돈을 넣게 됩니다. 그렇죠?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돈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3호 신용펀드의 돈들이 대략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단순하게 대출을 하는 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기업한테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인데 이 빌려준 돈을 결국엔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내가 빌려줬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는 회사채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채. 그래서 그 회사채를 받게 돼요. 자, 채권을 받고 이제 돈을 빌려준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정도까지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은행,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게 100억을 빌려줬을 때는 50억이라는 돈을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늘어났죠? 50억이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총 기업에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억 원이나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실 때 결국에는 기업이 망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모펀드에서 결국에는 채권을 가지고 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운용사 측에서 또 펀드 운용사 쪽에서도 문제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하나 망하기 시작을 하면요. 전체적으로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보도가 보시면 신용 관련 대출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 관련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어쨌든 은행이 그 돈을 줄이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JP모건에서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 일단 되게 보수적인 은행이라고 보이는 이 JP모건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다른 이제 대형 은행 쪽에서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주식 코인 시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더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보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행 정책이라는 부분들인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마를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지진이라는 것도 갑자기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조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전조증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사모펀드 쪽에서도 손실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투자자들이 환매 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전조증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은행에서
시장에도 같이 덩달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잠깐 들려올 뿐이지 이게 단기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또 잘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영향이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영향이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이제 전조 증상이 하나씩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냐? 자, 오늘 발표가 되는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근데 오늘 거는 어찌 보면 중요하죠. 왜냐면 오늘 발표하는 것은 3월 달치가 발표가 되나요? 아니죠. 2월 달치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치 CPI 인플레이션을 보시게 되시면 현재 2%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현재 연준의 책무 이제 물가 안정인데 이 목표 물가가 어디죠? 자, 2%대죠. 그죠? 2% 초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한 2.5% 정도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게 무난한 수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3월 달부터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이어서 3월 달 결국에는 4월 달에 발표하게 될 우리 CPI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만 안 나온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리는 없다.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CPI가 이 정도면 되게 무난한 수치라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은 박스권 행보다 일단 4월달 CPI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전체적으로 박스권 행보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커다란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언제까지? 4월 CPI 발표 전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고요. 4월 달에 크게 급등하는 시장보다는 알트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발트 위주로 해서 급등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트코인들 계속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추천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매도도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번에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30% 주말 동안에 수익 보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드벤처 골드도 35%가량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만 하더라도 한 70% 가까이 되잖아요. 시장 반등 타이밍만 노리면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구나. 딱 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란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